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저희 AT&T 주주님들 오늘 8월 3일이 무슨 날이죠? 네, 맞아요. 돈 들어오는 날, 배당일이죠. 요즘 주가가 한숨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7%나 주니까 좋긴 한데 저는 좀 이런 맘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용돈 줘서 좋긴 한데 우리 집 요새 형편도 안 좋은데 물론 뭐 주신 돈은 이제 내 거니까 다시 안 돌려드릴 거지만 그래도 약간 미안한 마음 뭔지 아시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AT&T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너무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7%의 배당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지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팩트만 먼저 보자면 작년 AT&T 순이익은 13.9 빌리언이었고요. 여기서 배당으로 14.9 빌리언이 나갔어요. 페이아웃 107%로 순이익보다 더 큰 금액이 배당으로 나갔죠. 그리고 이번 2분기 때는요. 순이익이 1.3 빌리언이었는데 무려 순이익을 거의 3배에 달하는 3.7 빌리언이 배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뭐 주니까 받긴 했었지만 그래도 도대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도 드실 테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287%라는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물론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마존의 121이라는 높은 PER이 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감가상각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depreciation이라고 하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재무제표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잠시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0밀리언 달러의 수명이 4년짜리인 기계를 하나 샀어요. 이런 유형 자산을 사는 데 쓴 지출을 캐피탈 익스펜디처, 줄여서 카펙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수명이 한정된 자산을 하나 사고 나면 단순히 장부에 10밀리언 썼음 땡 하고 끝이 아니라 밸런스 쉿,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이 재무제표 3총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밸런스 시트에는요. 내가 자산 중에서 현금이 10밀리언 빠져나갔다고 적지만 유형 자산에 또 이 10밀리언짜리가 새로 추가가 되면서 총 자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한 첫 번째 연도에 이 기계의 가치는 10밀리언이라고 적혀 있겠죠? 하지만 매년 점점 2.5밀리언씩 줄어든 가치로 기재가 되어서 기계의 수명이 다 된 4년 후에는 빵원으로 기재가 되며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을 재무제표에서는 내가 기계를 쓴 대가로 돈을 썼다로 취급해서 내가 올해 번 돈에서 이걸 빼줍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동일한 비용이 차감되는 것인데요.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크게 보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에비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익, 순서대로 점점 뭔가 까이면서 차감이 되죠. 여기서 이 에비타의 DA가 Depreciation, Amortization인데 얘네가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여기서 1년치 감가상각 금액을 빼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남은 돈은 더 많은데 감가상각을 하고 나니 순이익은 그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내가 벌어들인 현금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감가상각에서 허공으로 날아가다 보니 현금 흐름표에서 아무래도 뭔가 아다리가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이걸 다시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기업의 투자나 재무활동에 다시 보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으신 배당금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 AT&T가 무슨 기업이죠? 통신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뭐 기지국인가요, 이게? 아무튼 이렇게 막 무섭게 생긴 어마어마한 설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서 어마무시한 감가상각비가 매년 빠집니다. 정확한 수치를 보자면요. 작년에 순이익이 거의 15빌리언 정도였어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이보다 훨씬 큰 28빌리언이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이 5빌리언이었는데 감가상각비는 7빌리언이었고요. 매출이 떨어지건 순이익이 떨어지건 상관없어요. 얘는 그냥 징하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2분기 때 코로나 때문에 순이익이 1.6 빌리언밖에 안 되었어도 감가상각은 똑같은 숫자, 그의 거의 5배에 달하는 7 빌리언을 울면서 적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페이아웃 28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캐시플로우에서 다시 더해주니까요. 여기에 감가상각으로 똑같은 금액이 다시 더해졌죠.
그래서 이 돈으로 여러분들 배당도 주고 물론 빚도 좀 내긴 했지만 미친 듯이 가난해서 냈다기보다는 유동성 개선을 위해 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언제까지 그렇게 빌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이런 엄청난 감가상각 비용은 AT&T가 요즘 돈을 좀 못 벌어서 더 심하긴 하지만 다른 통신사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일단 버라이즌을 보시면 이 초록색이 순이익이고 빨간색이 감가상각인데 순이익이 9빌리언인데 감가상각도 거의 이에 맞먹는 8 어쩌고 빌리언이죠. 우리나라의 SK텔레콤도 한번 볼게요. 작년에 순이익이 8,600억이었는데 감가상각은 무려 3.7조였습니다. 그래서 AT&T 같은 기업들은 프리캐시플로우 페이아웃 레이쇼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영업에서 들어온 현금에서 카펙스, 즉 유형자산 투자금을 뺀 것이고 그래서 순이익 대신 이 프리캐시플로우를 넣어서 페이아웃을 계산하면 이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49%가 나옵니다. 이제는 별로 그렇게 심하게 안 높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내 배당을 계속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순이익 관점으로 기업을 바라봤을 때는 망했다, 괜히 샀다 였었지만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래도 망하진 않을 거다라는 안심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 망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딱히 보여지는 실적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서 아날리스트들의 컨센서스와 주가, 즉 시장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또 캐시플로우를 관리한답시고 자꾸 빚을 빌려서 빚을 갚고 이러고 있으니 올해 1분기엔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갔고요. 2분기 때는 순이익보다 이자가 더 나갔어요. 이자만 좀 줄여도 순이익이 확 늘 텐데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자산들은 좀 빨리 팔아서 빚을 하루빨리 줄여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여러분 혹시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들어보셨나요? 현대차 관련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예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경영에 심하게 관여를 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주고 주가를 올린 다음 먹튀하는 그런 종류의 기업인데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엘리엇이 거쳐간 다음에는 개선이 많이 된 기업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엇이 AT&T의 지분을 매수했을 때 AT&T 주가가 잠시 급등하기도 했었죠. 이런 엘리엇이 AT&T에게 자산을 좀 처분하라고 입김을 자꾸 넣어서 AT&T도 그를 따르고 있는 중이니 조금씩 차츰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앞전 영상에 소개드렸던 HBO 맥스 또한 정말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데 AT&T의 잘못된 롤아웃으로 인해 지금 초반에는 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나중에 단점들이 차츰 보완되고 나면 기업의 매출 성장과 주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아까 그 잊고 있었던 아마존도 한번 볼게요. 아마존이 요즘 클라우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었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뭔가요? 유형 자산이죠? 그럼 이 유형 자산은 뭐가 따라오죠? 그렇죠. 감가상각이 또 따라옵니다. 상반기를 통으로 본다면 순이익 7.8에 감가상각은 그보다 훨씬 큰 11이고요. 작년에는 순이익 13, 감가상각 23으로 더 심했었고요. 다른 회사도 어차피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페이스북을 보시면 감가상각은 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고 제품 생산을 외주로 주고 있는 애플은 감가상각이 순이익의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아마존의 이 PER 120이 이런 면에서도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순이익과 캐시플로우, 순이익이 좋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좋지 못하면 흑자도산의 경우가 올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지금 AT&T처럼 주가가 빌빌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이 둘 다 중요하게 보셔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AT&T가 순이익과 현금 흐름 그리고 배당의 건강한 밸런스를 하루빨리 찾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말로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주가가 정체일 때 이 배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 위안이 되는 것인지 이제서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7% 예적금 들었다 셈치고 좀 차분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AT&T의 주가 떡상과 여러분의 성토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